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중보건 네 번째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국가고시 기출 문제들이고요. 네, 1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장기요양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랬는데 장기요양 등급은 3등급 아니죠? 네, 우리가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인지 지원 등급이라는 등급까지 그렇게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아니고요. 두 번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선정한다 그랬는데, 신청은 그러니까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내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공단에서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는 60세 이상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60, 나이로 따지면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동이 불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65세 이하여도 상관없는데, 그럴 땐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치매라든가 이런. 네 번째, 장기요양 인정기간은 최대 6개월 이하이다. 장기요양 인정기간은 우리가 2년, 최소 2년입니다. 최소 2년.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국민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2번, 활동성 결핵 환자의 병실을 출입할 때 감염 예방하는 방법을 물어보네요. 활동성 결핵 환자고, 우리가 이제 그 병실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예요. 그래서 1번 보면 병실을 양압 격리실로 만든다. 여러분 뉴스에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음압병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음압병실에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병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기는 원래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공기가. 그쵸? 그래서 여기 병실 안에 공기가 바깥으로 이동하지 않게 하려면 여기가 저기압이 돼야 되겠죠. 낮은 기압이 돼야 되겠어요. 병실 안이. 바깥은 그럼 여긴 바깥은 더 높은 기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 이 병실을 얘보다 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압격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쵸? 음압병실, 음압격리실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병실 밖에보다 낮게 음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바깥으로 나가진 않아요.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진 않게 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공기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쵸?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나가려면은 여기 있는 어떤 그 필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병실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건 어떨까요?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하고 있죠. 세 번째, 식기를 따로 소독한다. 좀 식기 소독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이거는 비말 감염이거든요. 비말 감염. 네, 그러니까 기침, 재채기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 흔한 그런 감염 경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직접 접촉해도 그렇고, 결핵이 걸린 소에서 나온 그런 우유를 먹어도 걸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비말 감염이 주 원인이고, 식기 따로 소독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번째, 양압 격리실, 양압 아니죠. 다섯 번째, 환자를 격리실 밖에서 산책시키면, 밖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환자를.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마스크 쓰는 거. 3번, 병원체 탈출 경로가 호흡기계인 질병은, 그래서 병원체가 나가는데, 사람 몸에서 나갈 때, 탈출할 때 이제 호흡기계, 그러니까 비말 감염으로 이제 되는 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쵸? 보통 보면 1번 보면 임질은 뭐예요? 임질은 이제 성병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임균으로 인한 성병이잖아요. 제 4급 성병이네, 4급 감염병이네요. 이런 거는 뭐예요? 성접촉.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것이 가장 많죠. 그래서 요도염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킨다 그랬고, 콜레라도 콜레라균 때문이죠. 콜레라는 어떤 거예요? 이제 그 설사하고, 그죠? 콜레라균이 들어가가지고 쌀뜨물 같은 쌀뜨물 같은 그런 설사를 하고,
뭐 배 아프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파리가 매개가 돼가지고 우리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이 균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가 이제 흔한 통로고요. 세 번째는 장티푸스. 장티푸스도 이제 균 때문이겠다, 그죠? 장티푸스 균 때문이고, 요것도 2급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장티푸스는, 그러니까 이제 전신적으로 발열이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이 되겠네요, 그죠? 급성 전신성 발열 질환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요것도 파리가 매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환자 대변이라든가 소변에 그 오염이 된 그런 음식물, 요것도 음식물이랑 물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요. 4번 인플루엔자, 이거는 독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고 비말로 들어오는 것이 맞죠. 또는 공기 감염 되고요. 뭐 그 우리 독감은 다 알죠. 뭐 감기 증상처럼 열 나고 기침 나고 근육통 있고, 쯔쯔 가무시는 이것도 이제 균에 감염된 그 찐득이에 물려가지고 열이 나거나 하는 거죠. 이건 3급이죠, 3급.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인플루엔자가 호흡기계 탈출 경로가 호흡기계인 질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고요. 4번 지역사회 보건의 1차 예방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보통 보면은 뭐 기본 무슨 교육이라든가, 그쵸? 교육 뭐 요런 거는 뭐 이거 교육 뭐 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1차 예방에 들어가고, 2차 예방은 이제 조기 검진한다라든가, 그죠? 네, 조기 치료 자 이런 것들은 2차에 해당이 되고, 3차는 이제 재활, 그죠? 더 나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3차가 되겠어요, 그죠? 1번 임산부 산정간호가 1차가 되겠네요. 미리 간호하는 거고요. 그럼 답은 1번 나왔고, 2번 당뇨병 환자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이건 2차가 되겠네요. 그리고 치매 환자 인지 검사, 유방암 검사 이런 검진들은 2차가 되겠네요. 그리고 재활은 3차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 임산부 산정간호. 5번 4세 이하 하나에게 발생률이 높고 고열, 심한 설사, 혈액과 이건 농입니다. 농. 그러니까 고름이 섞인 점액성 혈변. 그러니까 혈액과 그러니까 피고름이죠. 피고름이 섞인 그 변을 본다는 거죠. 이럴 때 의심이 되는 건 뭐 어떨까요? 소화기계 이런 문제들이 생기네요. 1번 황열, 2번 공수병, 3번 말라리아, 4번 일본내염, 5번 세균성 이질 이렇게 있는데, 황열은 열이 급성으로 나는 질환이에요. 황열은 열이 급성으로 나누는 거죠. 급성 열성 질환이 되겠죠. 급성 열성 질환이 되겠고, 열이 많고, 그쵸? 오심 구토 있고, 그런데 이건 상급이다, 그죠? 공수병은 우리 광경병 생각하면 돼요, 그쵸? 상급이면서 얘네들 다 바이러스죠. 이게 바이러스. 그러니까 공수병 바이러스에 물려가지고 이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얘도 열도 나고, 우리 광경병 생각하면 뭐예요? 뭐 두통도 있고, 뭐 마비 증상도 나타나고, 뭐 침도 또 엄청 많이 흘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세 번째는 말라리아는 모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예, 모기 때문이고 상급이면서 그 말라리아 그 원충에 감염된 그 모기, 그 중국 얼룩날개 모기죠, 말라리아 모기도 물어보잖아요. 어떤 모기냐, 그쵸? 예, 중국 얼룩날개 모기다. 이거 물리면은 이제 또 얘도 열나고 머리 아프고 이러죠. 일본내염은 이것도 일본내염 바이러스 때문이고요. 이 모기는 또 뭐 이것도 모기죠. 작은 얘 모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 글씨가 점점 안 써져요. 요즘엔 작은 빨간집 모기고, 내염에 그야말로 내염의 증상들이 나타나겠습니다. 뭐 의식이 뭐 혼미하거나 혼수 상태, 현기증, 머리 아프고 이런 거 나타날 수 있고요. 세균성 이질이 지금 이질균에 의한 거고, 그죠? 급성 염증성 장염이죠. 장염. 그래서 장염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장염 증세. 그 중에서 대변에 그 피고름이 나오는 거,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니까 답이 5번 세균성 이질이네요. 이 얘기는.
6번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기암 검진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췌장암 없어요. 췌장암은 없고요. 2번 난소암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정기암 검진에는 없고요. 3번 대장암은 있어요. 우리가 만 50세 이상부터 1년마다 이제 체크하라고 하죠. 모든 우리 국민들을.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 갑상선암 없고 5번에 전립선암도 없어요. 이거 말고는 또 어떤 암이 또 정기암 검진에 포함이 되나요? 우리 위암 있죠. 위암 있어요. 그쵸? 40세 되고 2년마다 40세 이상 2년마다 하라 그랬고 또 뭐예요? 또 간암 있었죠. 간암. 이거 이제 만 40세 이상 중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경변이라든가. 그쵸. 우리 그때 배웠었죠. 그리고 뭐 B형 간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B형 간염은 항원이 그쵸? 양성이라든가. 그리고 C형 간염은 항체가 양성이 있는 거 또는 B형이든 C형으로 인한 그런 만성적인 그런 간질환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6개월마다 우리 40세 이상 된 사람들 간암 검진 대상자다. 그리고 또 무슨 암이 있었죠? 여자에는 이제 유방암 있었죠. 요것도 40세 이상이죠. 40세 이상이면서 2년마다 하라고 했고 또 무슨 암이 있었어요? 우리 좀 젊은 사람들 자궁경부암도 해주죠. 만 20세 이상부터 요 2년마다죠. 그 다음에 폐암 있었죠. 폐암 검진도 해줘요. 나라에서. 폐암 검진은 이제 이것도 조건이 있죠. 30년 이상 흡연을 해. 담배를 피운 55에서 74세죠. 74세에 있는 그 고위험군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매년 그 저선량 흉부치치를 찍어준다 그랬어요. 저선량, 그쵸, 이름. 흉부 CT. 그 엑스선의 양을 조금 들어가게 해가지고 찍는 CT라는 거죠. 원래 좀 자세하게 하려면은 뭐예요? 그냥 일반 CT를 찍는 것이 낫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검진을 해준다 그랬어요. 여기선 답이 3번 대장암이네요. 7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 건강 증진 사업엔 뭐가 있을까요? 자, 보건소에서 이것저것 해주는 거 많잖아요. 그쵸? 뭐 해주냐면 치매 관리도 해주는 서비스 있죠. 지금 말한 이 노인 건강 증진 사업도 해주죠. 또 뭐 있습니까? 예,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도 해주죠. 예, 무료로 해주는데 1번 경로 식당 운영하는 거 아니고 2번 노인 대학 운영 이거 아니죠. 보건소에서 해주는 거 아니고요. 3번 여가 생활 지원 그게 노인 건강 증진 사업에 있지 않고요. 4번 노인 경로당 증대 아니죠. 5번 만성질환자 관리가 아무래도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서비스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그 만성질환자 관리하는 거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5번 되겠어요. 8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은 그랬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 1번 장티푸스 이건 균이고 2번 콜레라 균이고 3번 발진티푸스 균이네요. 4번 결핵 균이고 5번 유행성 이하선염 이거는 볼거리인데 이거는 그 바이러스네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다. 그죠? 이거 쉽다. 그죠? 9번 구강 점막에 코폴립 반점이 생기는 전염성 질환이요. 이것도 쉬운데 이것도 이제 우리 아동간호에서 배웠죠. 코폴립 반점 하면 뭐예요? 홍역이잖아요. 홍역. 그쵸? 답이 벌써 1번 홍역 나왔고요. 2번 수두. 자, 수두는 코폴립 반점 없죠. 수두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거고 많이 엄청 가렵다라는 거. 그쵸? 증상이 소양증이 심하고 백일에는 뭐예요? 백일의 균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발작적인 기침을 하는 그죠? 기침이 심하는 그런 경액이란 시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백일에 기침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풍지는 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임산부, 그쵸? 우리 임산부 아이들 나면은 그 기형아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프테리아는 이제 인두라든가, 그쵸? 편도라든가, 자, 이런 통증 같은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홍역이고요. 10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다. 자, 노동을 강요하면은 지금 벌칙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답은 뭐 3번이네요.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 되겠어요. 우리 어저껜가 그저껜가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 이걸 배웠죠. 그쵸? 33이다. 노동강요 33, 비밀 누설 33 뭐 이랬잖아요.
11번 기생충과 그 매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1번 뭐 때문에 이제 무엇을 통해서 걸리는지 기생충이 볼게요. 1번 폐흡충. 폐흡충이 채소냐? 폐흡충이 채소가 아니죠. 뭡니까? 가재나 그죠? 가재 채소가 아니고 뭐예요? 가재, 그 다음에 게 이런 거를 이제 생식하는 거, 그죠? 그럴 때 많이 걸리고 채소가 아니라는 거죠. 2번 보면은 유구조충이 있네. 유구조충은 돼지고기죠. 네, 돼지고기. 돼지고기 너무 좋아해. 네, 돼지고기 있어요. 유한해요. 무한해가 아니고 유한.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돼지고기 있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장흡충이 소고기다. 장흡충은 이제 우리가 자연산 물고기라 그랬습니다. 소고기가 아니라, 그쵸? 우리가 은어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은어면 요건 이제 자연산, 그러니까 그 민물고기. 매개체가 그렇고요. 4번에 무구조충. 무구조충이 소고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니라 이건 지금 돼지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네, 소고기 무. 무랑 소고기 잘 어울리죠. 소고기 무. 5번째 소고기 묵국. 네, 우리 소고기 묵국 내일 하려고 하는데 그쵸? 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비었을 때 해야 되는데, 주방을 비웠을 때. 자, 5번 간흡충 민물고기. 간흡충은 민물고기가 맞죠? 간흡충이 지금 민물고기 담수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겠는데요. 그죠? 12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예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랬네요. 우리 보건소에도 정신건강 그 센터가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1번 질병을 치료하나요? 치료하지 않고. 2번 치매 선별검사 아닙니다. 3번 환자 위주 치료 아니고 거기서 하는 것은 4번 포괄적인 정신건강 예방. 요게 맞아요. 포괄적인 정신건강 예방. 5번째 응급 입원 신청. 이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답이 4번 포괄적인 정신건강 예방이다. 13번 2번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를, 자, 지금 진단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 진단은 누가 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을 했겠네요. 그쵸? 네, 전문의가 진단이 됐었고, 그리고 이 2번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2명이서 신청을 했어. 입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문의랑 지금 보호자 2명이랑,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정신질환자가 막 동의하는 상황은 아니네요. 아닌데 전문의랑 보호자 2명이 입원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정신 그 의료기관의 짱이 입원을 시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입원 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해서 1번 관할보건소장, 2번 보건복지부 장관, 3번 시군구청장, 4번 정신시장 군수구청장이겠죠. 3번이 이 말이. 4번 정신의료기관의 장, 5번 정신건강 전문의. 누구냐면 4번 정신의료기관의 짱이 되겠어요. 14번 필수 진료 과목이 9개 이상이고 3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으로 오른 것은, 그래서 진료 과목이 9개 이상이고 3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이다. 자, 일단은 병원인데 무슨 병원인가? 1번 의원 아니고, 2번 요양병원 아니고, 3번 종합병원. 종합병원이겠네요. 종합병원. 답이 3번 종합병원, 4번 전문병원, 5번 상급 종합병원. 자, 이랬는데 우리가 그 종합병원 중에서 만약에 100병상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쵸? 100병상은 넘어야지 종합병원 맞아요. 그래서 100병상이 넘으면서 300병상 이하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진료 과목이 7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300병상이 지금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진료 과목이 9개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차피 종합병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진료 과목이 2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20개 이상. 그죠? 네. 전문병원은 뭐 특정한 과목이 진료 과목이 있어야 돼. 특정한 질환을 잘 보기 때문에. 그죠?
15번 구강보건법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오른 것은, 자,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뭐가 있냐면 1번 충치치료, 충치치료 없고, 2번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 안 하고요. 3번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도나, 그쵸? 시군구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 그 수자원 공사,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죠. 여기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 되겠어요. 네 번째는 불소 용액 보관 및 관리도 학교 구강보건과는 상관이 없고요. 구강보건 사업에서는 아니고. 5번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우리 학교 애들한테, 그러니까 요거 맞아요. 답이 그럼 5번이고, 요거 말고도 정기적으로 우리 구강 검진하러 우리 선생님들 오잖아요. 그쵸? 우리 초등학교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구강보건 교육도 시켜주죠. 그죠? 그리고 불소 용액 양치 하는 거, 그 다음에 구강 계속 건강 관리 해주는 거, 이런 거 포함이 된다고 했으니까 답이 5번이네요. 16번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우리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1급, 2급, 3급, 4급이 있다라고 하면 2급, 3급이 24시간 이내예요. 그죠? 예. 그리고 1급은 즉시예요. 즉시. 지체 없이. 그죠? 그래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고, 4급은 7일 이내죠. 7일 이내. 그렇기 때문에 답이 지금 1번 제1급, 2번 제2급 감염병, 3번 제3급 감염병, 4번 제4급 감염병, 5번 성매개 감염병. 그러니까 답이 2급 아니면 3급인데, 여기 보면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24시간 이내 신고라고 하면 제가 몇 급이라고 했냐면 3급이라고 그랬어요. 답이 3번이고요. 그러면 2번은 조금 더 센 거.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에 신고,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답은 3번. 17번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시설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은 뭐냐? 지금 사회 적응에서 각종 훈련시설과 생활지도, 이런 거 하는 거는 뭘까요?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1번 정신의료기관인가요? 2번 정신건강증진시설, 3번 정신요양시설, 4번 정신재활시설, 5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랬는데 답은 정신재활시설이죠. 예, 각종 훈련시설과 사회 적응하기 위한 생활지도는 재활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재활시설 이거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정신의료기관도 있고, 정신요양시설도 있고, 정신재활시설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8번 전염성 결핵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가족의 구성원이 한 명이 전염성 결핵 환자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빨리 뭔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2번 치료를 바로 시키나요, 가족을? 2번 이거 금지예요. 취업 금지. 3번 결핵 검진 실시. 4번 격리 치료. 5번 업무 일시 중단. 뭐예요? 결핵 검진을 실시해버려야 되겠죠, 지금. 그죠? 그 가족을 빨리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슴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규칙적으로 그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규칙적으로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겠습니다. 19번 BCG 예방접종의 용량과 조사 방법은 그랬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우리가 이건 뭐예요? 결핵 예방접종이 되겠죠? 예, 결핵 예방접종이 되겠고, 이거. 볼게요. 1번 0.1ml 피내 주사. 우리가 지금 피내 주사 맞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피내 주사. 각도가 한 10도, 15도로 이제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피 쪽으로 찌르는 거죠. 진피. 우리가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진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찌르기 때문에 상당히 바늘의 각도를 낮춰서 찌르는 거예요. 살짝 뜨는 정도로 찔러야 되고요. 그리고, 진피 밑에 피하가 있겠죠. 예, 이게 진피층이다. 그리고 여기가 피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겠죠. 근육이 있겠고, 혈관은 여기 있겠다. 혈관.
그래서 이 혈관으로 가면 IV가 되겠고, 그쵸? 정맥주가 되겠고, 근육에다 찌르면 근육주사가 되겠고, 피하에다가 찌르면 피하주사가 되겠고, 진피에다가 찌르면 지금 이렇게 살짝 뜨는 피내주사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피내주사 해야 돼요. 0.1cc 기본적으로 1ml 피내주사가 답이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2번 0.1cc 근육주사, 3번 0.5ml 피하주사, 4번 0.5mm 근육주사, 5번 1.0ml 피하주사니까 답이 1번이네요. 0.1ml, 그러니까 0.1cc 준다는 얘기고요. 피내로 준다. 20번 가정 방문하기 전에 보건간호사가 해야 할 사항, 제가 이거 그냥 정리문제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같은 문제 같은데 보면은 방문간호사가 편한 날짜로 방문일을 정한다. 방문간호사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방문간호사 편한 날짜로 방문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죠. 상의를 해야 되겠죠, 대상자랑. 두 번째, 간호사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방문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가는 시간, 또 뭐 차비 이런 것들이 절약되지 않죠. 이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3번 가정방문 간호사가 방문 횟수를 늘린다. 이제 마음대로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의사의 그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방문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4번 치료할 물품과 개인 소지품을 함께 넣는다. 개인 소지품 함께 넣으시면 안 되고. 5번 기록을 읽어보고 가정 방문하기 전에요. 방문 날짜, 방문할 순서대로 물품을 잘 준비해가지고 뭐 가방을 정리한다. 괜찮네요. 그쵸? 가정 방문할 때 우리가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집 먼저 가고, 그죠? 신생아나 미수가 이런 집 먼저 가고,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죠? 뭐 별 문제 없는 집들은 나중에 가라.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 집이 아니라 그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들은 나중에 가라.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쵸? 네, 뭐 결핵 환자가 있는 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맨 나중으로 빼라 이랬어요. 답은 5번이네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나 뭐 에러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세요.